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4월도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정말 시간 빨리 간다라는 느낌도 많이 드는데 날씨도 그만큼 온도도 많이 올라온 같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최근에 이거 악관절이 계속 악화가 되다 보니까 발음이 잘 안 돼서 말이 버벅거리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한 3주 넘게 시장이 굉장히 뭐 계속 빠지고 좀 불안한 부분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그나마 지난주부터 시장 전체적으로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또 오늘은 시장이 21선 이평선을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전부 다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시장을 짓눌러야 될 요인 등은 이제 당연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5월 1일 날 있을 뭐 AMD하고 SMCI 실적 발표, 그 다음에 5월 3일 애플의 실적 발표 정도까지만 약간의 우려감이 있고, 또 FOMC가 이제 우리 그 노동절 휴일날 이제 결과 발표가 있는데, 사실 FOMC 이슈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IT 반도체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애플이라든지 SMCI 이슈가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것 같고,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내일 좀 기회가 온다면 매수로 대응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장을 짓눌렀던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우려 됐던 부분들은 이제는 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해결이 되었고, 왜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었냐면은 이란발 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들은 많이는 없어 보인다. 그러면은 시장은 빠지더라도 지난번처럼 급격한 하락이 아닌 약간의 좀 하루 이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박스권 형태로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시장 어렵게 느끼면서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좋아지고 정상화되는 모습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로 가입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온 외국인 수급, 삼성 전기발 유리기판, 미국 전력주 강세 지속, 미국발 전력주 강세 지속, 바닥권 바텀 피싱의 진행에 따른 화학 섹터 친환경 강세 등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수가 올라올 때 일반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오늘 기관들, 외국인들 바스켓 매매가 들어오면서 시장에 약간의 온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바닥권에 있는 화학주라든지 경기민감주, 건설, 석화, 유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오후장에 코스닥 지수가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대체 뭐가 올라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차트 쫙 돌려보고 시장 수급 돌려보고 했을 때 이런 바닥권 종목군도 올라오는데 딱히 이제 사고자 하는 메리트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이라든지 외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섹터는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닥권 바텀 피싱이라는 말이 나온 부분이고요. 좌우지간 그런 종목군들이 일단은 지수를 받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좀 펼쳐졌고, 여전히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메인 섹터는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위주에서 돌아갈 텐데요. 최근에는 이 전력,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된 섹터도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테마는 유리기판과 데이터 센터발 전력, 변압, 전선 등 전력기자재 섹터가 주테마다라고 보시고 시장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양시장 다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시장이 좀 올라왔었고요. 오전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 이후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부터 수급의 방향이 상방으로 바뀐 거죠. 만연하게 이때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면 코스피는 사실은 수급이 계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못 올라갔던 원인은 삼성전자가 못 가고 SK하이닉스가 밀리고 있으니까 지수는 못 가는데, 나머지 이제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 구간 이렇게 끌어올린 거 화학 섹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금속, 철강, 5G 각각
네,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많이 오른 장세였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이제 왜 좋냐면은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 물려 있으니까 좀 탈출의 기회라든지 숨통을 터줄 수 있는 정도라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자, 시장 보죠. 지난주까지는 시장이 방향성을 모색했다면 금일 시장을 보면 그래도 방향성은 상방으로 틀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주식시장 모습입니다. 전주 금요일 미증시를 잠시 보면 물가지표 상승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과 엔비디아의 힘에 의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며 마감이 되었고, 그 영향이 금일 장 초반 국장의 갭상승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갭상승은 반도체에게는 딱 시가의 이 수급을, 그러니까 시가에 다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반도체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올라갈 수 있는데, 반도체에 오늘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 대충만 보면은 딱 봐도 프로그램 들어온 거 반도체 다 팔고 2차 전지 다 사고 있고 화학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는 환경을 이제 수급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오늘 수급이 안 좋았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안 좋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반도체 섹터는 유리기판을 제외하면은 유리기판 정도만 강세였고, 금일의 특징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권에서 대규모 바텀 피싱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특히 화학, 경기민감 섹터, 기관이 먼저 발동을 걸고 오후엔 외인들이 동참하면서 시장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수 순환매, 지수 키 맞추기가 일부 진행이 되었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화학 섹터의 강세 속에서 2차 전지가 매우 좀 세게 올라왔는데요. 아침에 이제 테슬라의 FSD 중국 FSD를 중국에 이제 시행하기 위해 어제 이제 전용기를 타고 중국에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었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 장 마치고 나서 중국 당국의 안전 승인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이제 테슬라가 시간에 의해서 한 7%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영향에 또 시간에 2차 전지라든지 자율주행 종목군들이 매우 센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사실 시황을 이제는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섹터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에 집중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수는 어느 정도 다시금 안정을 찾아 놨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을 만들 요인은 크게 없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종목들의 급락 현상이 조금 잦아들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많이 오른 그 섹터는 항상 경계감을 가져야죠.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당연히 유리기판이 되는 거고 전선이 되는 거고 변압기가 되는데요.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언제든지 굉장히 돌변하게 되면 단기 급락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닝 시즌입니다. 미증시 보면 구글, 메타, MS 전부 AI 투자 확대, 이는 데이터 센터에 GPU를 더 많이 투자하겠다라는 소리고, 이러면서 전력 이슈가 붙고 그러한 기대감에 전주 발표된 미국 송전력 발전 계획 이슈가 오늘까지 연장되며 아침에 빠르게 LS 에코에너지의 상한가에 다시 한번 전력, 전선, 섹터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어제도 제가 가온전선의 경우 신고가 트라이하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가온전선을 할까 뭐 재룡산업을 할까 하다가 재룡산업 잠깐 들어가서 아침에 좀 매매를 하고 좀 나왔었고, 삼성전기 콩콜이 오늘 2시에 있었는데요. 실적 시즌이고 가장 중요한 이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많이 올려 세웠는데, 사실 캠트로닉스가 오늘 시가캡 들고 좀 죽었다 다시 올라오는 부분에서 매매 전략을 좀 세우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또 많이 안 밀려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캠트로닉스는 안 올라가고 YC캠이라든지 필옵틱스만 엄청 좀 강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YC캠이 만약에 EUV로 오늘 시세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저는 YC캠을 공략을 해봤을 것 같은데 차트의 위치도 그렇고 좀 들어가기가 뭐해서 이쪽 섹터는 건들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내일 삼성전자가 10시에 컨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수급이 안 좋고 주가가 지지부진해 버리니까 반도체가 좀 약한 것 같은데요. 내일 이제 HBM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혹여나 이오테크닉스 좀 움직이는지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이 HBM 관련주들하고 SSD 관련된 종목군들 내일 체크를 하면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아마 영상에서도 전고체 관련된 이슈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아침에 이제 추천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 너무나 싸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물량을 저도 많이 잡지는 못했고 종가에 또 조금 더 사서 일단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오늘의 삼성 전기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0시에 삼성 SDI가 컨콜이 진행이 될 텐데요. 삼성 SDI를 지금 배터리로 보는 사람은 없죠. 전고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회사다. 전고체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전고체 이슈가 나오는지 보면서 내일 좀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즉 이렇듯 지금의 시장은 시장의 중요 종목들의 실적 이슈와 컨콜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인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도 포커스를 맞추어 일정 부분 체크가 필요한 시장이겠죠. 왜냐면 대기업들의 컨콜을 통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다음 분기에 진행될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현재 제약바이오는 어떠한 트렌드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떠한 쪽이 돈을 잘 벌고 있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시즌에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키를 많이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자, 제약바이오 5월 1일 날 FOMC 회의 결과 발표는 사실 시장에 우려감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분기 기준에서 글로벌 면역 항암제 실적 거의 대부분 나왔네요. 일단은 전부 다 좋네요. 키투르다, 타그리소, 에너투 등, 또한 다이치상쿄도 이러한 기업들과 연관된 플랫폼 기업들이 좋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키트루다, 알테오젠, 머크 실적 발표 이후에 10% 정도 올랐다가 오늘 조금 반등하고 끝났는데, 얘는 박스권, 타그리소는 오스코텍, 에너투는 추후에 키트루다가 되는 거고, 에너투는 다시 다이치상쿄가 되는 거기 때문에 ADC가 되는 거고요. 아스코 참가 기업은 몇 개 안 되죠. ABL, GI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리가캠, 그 외에 몇몇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참가 기업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큐리옥스는 5월 3일 면역 학회에서 코드 네임 X 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실적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요. 단기적으로 출시하면은 세론 나올 거로 저는 봅니다. 그때 매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출시돼서 당장 돈 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제품 생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출시하고 OEM 기업을 선정을 한다면 그게 아마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이렇게 출시해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한다면은 주가가 얼마나 먼 미래를 반영해서 올라가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높게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 언급드리고 싶고, 2차 전지 기준에서는 오늘 보면은 테슬라 이슈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고, 그가 많이 밀린 상태에서 이 화학 섹터에 바스켓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아마 화학 섹터 올라가면서 2차 전지가 이 아무래도 화학으로 엮여 있으니까 강했던 부분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도 아마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자율주행 종목군들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시가가 많이 뜨면 주의하고, 시가 갭 상승 이후에 그 물량을 소화한다면 그때 봐도 늦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선익 시스템은 이제껏 가져왔던 물량은 오늘 시가부터 해서 분할 매도 하고 일단 다 정리한 이후에 볼 생각이고요. 선익 시스템 재료 괜찮습니다. 피올도 이비용 회사인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조정시 관점 갖고 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비중을 좀 줄여서 서서히 수익 관점에서 좀 봐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 서진 시스템 급락 이후에 오늘 10% 반등하면서 상당히 이 낙폭
회복의 속도가 강했다 볼 수 있고요. 효성중공업 실적 미스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걸 기회 삼아서 시장에서는 수급이 들어왔다. 2023년도 HD 현대 일렉트렉의 실적의 방향성을 좀 따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도 조정 시 충분히 볼만하다. 로봇주 관련해서 아지넥스트에 관심 가고요. 가온전선은 이제 단일가를 피해놨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오는지 정도만 봐봐야 되겠죠. 역사적 신고가 오늘 터치하고 네, 살짝 밀렸는데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는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연전선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정지 들어가고, 대한전선은 좀 무겁고 하기 때문에 전선이 한 번 더 간다면 가운전선이 한 번 더 가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더존비지온 지난번에 신한은행하고 컨소시엄을 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신한투자증권이 이제 신한은행이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분 11% 네, 수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일 박스권 돌파 신고가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보고 시장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이 채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 속인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 하락에 3분의 1 정도 돌려놓은 상태에서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88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단기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고, 코스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 뚫었어요. 이평선을 다 뚫으면서 아일랜드 깁까지 시원하게 좀 올라왔는데요. 올라가게 되면 이런 구간들 5월 2일 날 밸류업 초안이 발표되는데, 그 초안을 힘받아서 올린다면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그게 세론이 된다면 지수는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어찌 보면은 지수는 거들뿐 지수보다 더 강력한 종목 찾기, 미인주 찾기의 시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선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패스해버리고, 현기차, 기아 밸류업으로 올라오고 있고, KB금융 밸류업으로 신고가 영역, 하나금융도 밸류업으로 올라오고 있다 정도 흐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부터 좀 먼저 보면은, 최근에 이제 쭉 내려오던 2차전지가 오늘 대체적으로 반등 좀 잘 해줬어요. LG화학이 장중에 6%, 그 다음에 LG엔솔 조금 올라오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근데 차트를 보면 다 저 밑에 찌그러져 있던 바닥권에서 바텀 피싱한 거라, 거래량이 아직 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거라 신뢰도는 그렇게 크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그 정도로만 좀 보여집니다. 2차전지 내에서 이제 내일 삼성 SDI의 이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될 텐데요. 실적은 LG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BMW 전기차 좀 잘 나갔고, 미국보다는 유럽향이 잘 나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삼성 SDI 실적 발표하고 이 전고체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정지가 돼서 레이크 머티리얼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도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강하게 올라온 데 따른 일부 살짝 눌림도 있을 수 있는데, 눌렸다가 이 구간 앞에 이 깨고 내려온 이 악성 매물대를 다시 뚫고 올라오면 단기적으로 슈팅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해놓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한농화성도 저고체죠. 그래서 내일 한농화성과 레이크 머티리얼즈 두 종목 체크는 해놓고 봐야 된다. 체크는 해놓고, 봐야 된다. 왜? 오늘 삼성전기의 이 이슈에 의해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캠트로닉스가 시외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시가갭도 굉장히 높게 떴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조정이 이렇게 올라가고 쭉 밀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저는 잡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조정도 안 나오고 2시 무렵에 이제 컨콜 직전까지 올리고 컨콜 나고 다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대감을 오른 거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유리기판 쪽은 추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리기판 종목분들 정말 센 것 같아요. 테마 자체가 정말 세다. 쉽게 안 죽는구나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이 흐름이 반복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는 해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전선이 엄청 셌는데요. 지난주 대원 전선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시가 갭 뜨고 뭐 얼마 밀리지도 않고 바로 대원 전선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에는 LS 에코에너지가 이 의미 있는 박스권을 슬금슬금 넘어오더니 이때부터 전선주가 싹 달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도 시장에 수급을 부르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쉬지 않고 그냥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와서 돌파를 탈까 말까 하다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거래대금도 없지 않아? 라는 생각에 도저히 접근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약간 과거에 포스코 DX 느낌이 좀 나는 종목의 흐름이지 않나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을 매매할 건 아니고요. 가온전선에 대해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윗구간에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이런 종목의 특징은 세상 최고가를 보려 가려는 성격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사상 최고가 보러 한바탕 올라갔고요. 이 종목을 보다가 이 구간에서 살짝 놓쳐버렸어요. 한번 놓쳐서 재룡 산업이 그 다음에 강하게 올라올 때 재룡 산업을 조금 들어가서 여기 돌파하기 전에 들어가서 이 정도 구간에서 팔았기 때문에 저는 잘 팔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3, 4, 5 VI 전에 딱 팔았는데 저는 잘 팔았다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게 얼마 안 돼 보여도 마이너스권에 갔다가 거의 상한가 갔기 때문에 30%가 올라간 거죠. 잘 팔았다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을 너무 재룡전기가 진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룡전기는 조금 단일가 지정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내일 한 번 더 친다면 가온전선 정도가 한 번 더 칠 수도 있겠다. 왜? 역사적 신고가를 넘겨놓고 이걸 좀 위에까지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흐름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칠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사실 이 윗구간에서 숏을 치고 오늘 당일 그냥 다 청산을 했고요. 여기서 들어가서 그냥 물량 들고 있다가 전부 다 청산하고 내일도 다시 이거는 하방으로 좀 봐볼 생각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월봉 기준에서 이제 가장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이 월봉의 기준선 상단을 터치하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실을 계획을 가지고 이 종목은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상승 과정 속에서,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전환선을 절대 돌파하지 못했던 종목이 이번에 전환선을 월봉상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기준선 단계죠. 그래서 기준선 맞으면은 일단은 조정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 이 구간에 또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격 매수가 하면 안 될 종목으로 저는 좀 봐요. 아무리 수급이 좋고 뭐 힘이 좋더라도 이 종목은 조심해서 보려고 생각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말을 했고 뭐 다 말을 했는데, 엔캠하고 오랜만에 종목군들 다시 좀 체크를 해보면요, 60일 평선에서 귤적 반등 흐름 나오고, 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 외국인들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못 들어간다, 보유자 영역이다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고, 중앙 첨단 소재는 다음 달에 이제 보호해수가 이제 풀리죠. 이 보호해수가 풀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일단 잘 관찰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에 이 전환사채가 700원짜리다 보니까 뭐 의외로 갑자기 뭐 이렇게 쭉 밀린다든지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일단은 뭐 하락이 멈췄을 때 한번 봐볼 것 같고요. 하락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원웨이로 빠진다 라고 하면 그 다음날을 기약해서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때 머크 이슈로 올라와서 저항권의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일단 좀 빠지는 모습인데, 저는 이거 이제 박스권 형태를 보인다라고 본다면은 이 다음에 또 60일선 이평선 맞겠죠. 그럼 60일선 이평선 뭐 약간 깨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 성격을 보일 것 같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조정이 좀 더 깊었다면 좋았을 텐데 조정 없이 올라가서 지금은 매수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았나 정도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그 외에 뭐 오스코텍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S바이오메딕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하락 나오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낙주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보고 있고, ABL 바이오나 이런 제약바이오 안에서 순환이 분명히 돌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뭐 먼저 좀 가는 게 ABL 바이오가 좀 많이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랐고, 리가캠 바이오도 뭐 잘 견주한 것 같고, GI 이노베이션 좀 밀렸는데 내일 정도는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해 봐도 될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뭐 에이프릴 바이오, 근데 이번에 아스코에 참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IT 반도체 쪽에서 이오테크닉스를 관심을 가졌는데 삼성전자가 자꾸 그러기 때문에 보진 좀 못했고요. 하나마이크론도 실적이 참 좋은 종목인데요. 지금 이 구간에 좀 갇혀있는 흐름이라 여기서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혹은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수 영역으로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실적 좋은데 저평가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물량 가져온 거는 오늘 위에서 분할로 매도 처리를 좀 했고요. 단기적으로 다 매도했고, 선익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뭐 이렇게 한 3일 정도 받아준다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여기에서 한미반도체가 올라갈 때 이렇게 박스권에서 상한가를 좀 들어가고 갭 뜨고 쭉 밀어버렸죠. 이런 식의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오고 딱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조정을 예상을 하면서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조정을. 자, 그리고 뭐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제 팔이 정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거는 인지를 한 상태에서 뭐 이런 자리들 오면 봐볼 수 있겠죠. 이런 자리에 오면 봐볼 수 있을 것 같고, 서진 시스템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요. 다시금 조정 어떻게 받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모펀드 물량은 뭐 외국인 기관 기타 법인에서 다 받아간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이 손바뀜 현상은 긍정적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뭐 조선주들은 조정을 조금 깊게 받으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내일은 영상을 올리지는 못하겠죠. 또 연휴라고 해야 되나? 이번 주도 주 4일이고 다음 주도 월요일 날 임시 공휴일이고, 그 다음 주도 부처님 오신 날인가요? 쉬는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수요일 날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너무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잘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